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혹시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행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나폴레옹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났다 실패하고 도망가는 길에 우연히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땅바닥을 딱 쳐다봤더니 수많은 새이 클로버 사이에 4장짜리의 클로버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네 하면서 밑으로 고개를 팍 숙이는 순간 나폴레옹이 머리 위로 총알이 슉 하고 지나가게 되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자, 이탈리아 앞에 있는 작은 섬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이 나폴레옹의 고향입니다. 이 코르시카의 섬 출신이었지만 이제 프랑스로, 여기가 프랑스 땅이긴 하지만 프랑스 본토로 이제 어릴 때 유학을 떠나 프랑스에서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어릴 때 친구들이 나폴레옹을 많이 놀렸대요. 저놈은 섬놈이야 라고 하면서 많이 놀려서 어릴 때 친구들하고 주로 이제 바깥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 안에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일찍이 이제 하급 군인으로 프랑스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데 정말 뛰어난 전술과 리더십으로 큰 공을 세우게 되었고 나중에는 프랑스 국민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프랑스가 아무리 혁명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신분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 프랑스 사회에서 하급 군인으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나폴레옹 어떻게 황제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794년 7월달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자, 프랑스에서 혁명 시기 공포 정치를 했었던 누가 처형당했다? 그렇죠.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했다. 로베스피에르의 처형. 오히려 이 사람이 단두대에 의해서 싹둑 잘려버리게 되었던 거죠.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후에 프랑스는 5명의 총재가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는 무슨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총재 정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총재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을 지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무능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의 혼란을 전혀 바로잡지 못했던 이 총재 정부 시기에 당시 이집트의 원정을 가했었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라는 방법을 통해 이제 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나폴레옹이 어디에 원정을 가했었다? 이집트의 원정을 가 있었는데 쿠데타라는 방법을 통해 무슨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 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를 이제 프랑스 통령정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통령정부 시기에 나폴레옹이 했던 일 크게 3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국립은행을 세웁니다. 자, 어떤 친구가 선생님, 프랑스의 국립은행이 물가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가격을 조절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죠.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국립은행도 이 혁명을
진행하는 동안 프랑스의 물가가 너무나 많이 치솟아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의 고통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였겠죠. 그래서 프랑스 국립은행을 통해 이렇게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가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모든 프랑스의 국민들을 같은 교육 과정으로, 같은 교육 내용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교육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의무교육, 국민교육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름을 딴 법전을 편찬하게 되죠. 너무 중요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바로 무슨 법전을 편찬했다?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나폴레옹 법전에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위에 지도를 그려놨는데 여러분, 프랑스의 국기가 3색을 가지고 있죠. 자, 파란색, 흰색, 빨간색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 정신을 담고 있는 게 이 3색기입니다. 자,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법전이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냐면요. 사유재산권 보장과 같은 내용도 역시 이 법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프랑스 혁명을 공부할 때 인권선언문 안에 사유재산권 보장이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기억나죠? 자, 그런 내용들이 모두 나폴레옹 법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은 통영정부 시기에 프랑스를 빠르게 안정시켜 가면서 말 그대로 이 나폴레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바라보는 눈에 정말 하트가 뿅뿅 나오죠. 자, 사랑해요 나폴레옹, 우유 빛깔 나폴레옹. 한마디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자 이 인기를 등에 업고 나폴레옹은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자, 어디에 올라가게 된다? 여러분,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1804년 자, 황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프랑스를 제1제정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정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시스템을 제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작곡가. 이 베토벤은 이 통영정부 시기에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고 너무 반해서 그를 위해 곡을 하나 썼죠. 자,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곡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의 원래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곡을 썼는데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모습을 보고 그 곡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폴레옹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곡의 첫 장을 찢어버리고 이름도 여러분 보나파르트가 아니라 영웅교향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대륙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이후에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을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어디를 정복했다? 유럽 대륙을 정복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만큼은 먹지 못했을까요? 자, 지도상에 보이나요?
자, 그렇습니다. 파란색으로 자, 선생님이 색칠을 해놨는데 어디를 먹지 못했다? 버트. 그렇습니다. 영국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국을 먹지 못했느냐? 영국의 당시에 영국의 해군을 이끌고 있던 최고의 제독이 있었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 영국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넬슨 제독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영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1805년 자, 영국과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자, 스페인 앞바다에 있었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자, 프랑스의 군대가 패배해 버리게 됩니다. 자, 이 트라팔가르 해전을 자,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제독 이름이 누구다? 넬슨 제독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영국인들에게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제독인데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이제 마지막 전사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다고 하죠? 총을 딱 맞고 나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죽었다고 하죠. 왜요? 이순신이 죽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이제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일본에게 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넬슨 제독도 이 마지막 모습이 상당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다 이런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Thanks God, I have done my duty.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모든 역할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의 자존심은 정말 종이짝 구겨지듯이 정말 구겨져 버리게 됩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했던 이 나폴레옹이 여기에서 무참히 깨져버리게 되자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이 영국에게 뭔가 보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06년 영국을 향해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되죠. 대륙 봉쇄령. 영국을 향했다기보다는 유럽 대륙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유럽의 대륙들아, 니네는 앞으로 절대로 누구와 교역하지 마! 그렇습니다. 영국과 교역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대륙 봉쇄령입니다. 그러면 이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누구를 유럽에서 왕따를 시키고 싶었다? 영국을 왕따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럽 대륙이 왕따를 당해버리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영국의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전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갖고 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러니 영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유럽 대륙과 교역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유럽 대륙은 이제 영국에서 생필품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이제 상당히 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을 하나 둘 어기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요. 그 중에 러시아가 나폴레옹에게 딱 걸려버리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대륙 봉쇄령을 어느 나라가 어겼다? 러시아가 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이 나폴레옹이 이제 죽었어. 왜요? 러시아, 너 지금 대륙 봉쇄령 어겼니? 내가 대륙 봉쇄령 내렸잖아. 하지 말라면 하지 마야지. 너 진짜 괘씸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대륙 봉쇄령을 어겼던 이 러시아가 괘씸죄에 걸리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러시아 원정에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되었다? 실패하게 되었던 거죠. 왜요?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60만 대군이 갔다라고 하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큰 패배의 쓴맛을 보고 나폴레옹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 유럽에 쫙 퍼졌겠네요. 야, 너 그거 들었어? 이번에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갔다가 완전히 개 털렸대. 그래? 나도 들었는데? 그래? 나도. 야, 잠깐 모여봐. 야, 지금 나폴레옹이 완전히 개털됐을 때 지금이야말로 나폴레옹을 밟아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니? 자, 우리 누구를 치자. 나폴레옹을 치자라고 하면서 대프랑스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원정 이후에 나폴레옹과 대프랑스 동맹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 그게 라이프치히 전투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미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면서 군대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치렀던 라이프치히 전투, 자,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나폴레옹은 어디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바 섬에서 1년 만에 탈출을 했던 나폴레옹 황제의 컴백을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대프랑스 동맹과 전쟁을 치르게 되니 그게 그의 마지막 전투가 되었던 워털루 전투가 됩니다. 여러분, 워털루 전투에서 자, 나폴레옹이 역시 어떻게 되면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섬에서 탈출할 수 없게 정말 남대서양에 저 멀리 유배를 보내버리게 되죠. 자, 그곳이 바로 무슨 섬? 세인트 헬레나 섬. 자, 여기에서 유배를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폴레옹의 시대 또는 나폴레옹 전쟁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자, 그건 바로 이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자,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 이 전 유럽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파가 됨으로써 유럽에서 이제 나폴레옹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의식이 싹트게 되었고 이거에 기반한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의 가장 중요한 의의,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시켰다. 이게 어쩌면 오늘 나폴레옹을 한마디로 규정짓는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폴레옹에 대해서 재밌게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